안녕하세요.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. 자, 요즘 북한이 매일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.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100대가 넘는 이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위협을 하더니 또 어제는 이 동서양 양쪽에서 무려 600발이나 넘는 이 대규모 포사격을 하면서 도발을 했죠. 이런 대규모 시위는 많은 인력과 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단순히 이게 훈련이나 위협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고요. 벼랑 끝 전술로 더 큰 도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은 또 북한이 헛짓거리 한다, 자,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, 제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로 괜히 불안감 조장하지 마라, 자, 이렇게 비난 댓글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우리 앞에 명백한 위협이 있고요,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안 보고 안 듣고 외면을 하면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. 올 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때도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통령은 전쟁 하루 전까지도 절대 없다고 아무 대비도 안 했었죠. 심지어 미국이 너무 전쟁 분위기를 부추긴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의 성명도 냈었습니다. 그간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걱정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대만과 한반도가 더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. 오바마 정부 때 미 합참 의장이었던 그 마이크 멀린 제독도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한반도가 훨씬 2017년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.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내일 일요일 10월 16일부터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시작이 되죠. 이때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이 될 텐데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도발을 높여갈 거고요. 또 북한도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포를 사격하면서 도발을 했지만은 중국 공산당 대회까지는 좀 눈치를 보면서 했다면은 다음 주 당 대회가 끝난 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더 큰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만약 한다면은 10월 16일부터 또 11월 8일 사이에 중국 당대회 이후에 할 거라고 발표를 했죠. 저는 그간 매주 이 유튜브 라이브를 방송하면서 남북한 전면 전쟁은 없을 것이다. 하지만 국지 도발이나 테러 행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충격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제가 전면전이 힘들다고 한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미군을 빼더라도 우리 남한이 북한은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. 특히 공군, 탱크, 전차, 헬기 같은 것들인데요. 우리의 신형 헬기나 이 탱크 한 대로 북한군 전차 20대도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두 번째로 북한군의 연료난 또 무기 노후화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. 너무 오래되고 정비가 잘 안 돼서 제대로 가동하기 힘든 거고요. 지금 러시아군은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. 자, 세 번째가 이 대군이 휴전선 자체를 넘어서 내려온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. 휴전선 일대는 남북 양측이 지난 70년간 엄청난 많은 각종 장애물들과 지뢰지대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 화력이 집중된 곳이거든요. 절대 넘어오기 힘든 곳이고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가 일단 전쟁이 나면 평양도 바로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가 되고요. 또 김정은 일가도 바로 몰락하기 때문입니다. 자국민은 굶어 죽어도 자기 일가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바라지는 않겠죠. 자, 마지막으로 5번째, 설사 대규모 북한군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남쪽까지 더 밀고 내려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지금 경기 북부부터 일산, 서울, 경기 남부까지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도시화가 돼 있죠. 이 도시란 정글에 매몰이 돼서 시가전이 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도저히 군이 통과하기가 힘듭니다. 자, 이 때문에 이렇게 현대에는 대규모 전쟁이 나기가 힘듭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연평도나 혹은 경기 북부 접견 지대에서 포격전이나 혹은 이 게릴라전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이렇게 되면 정식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나 평양을 본격적으로 타격하고 공격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.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 하면은 우리도 오판을 해서 먼저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참수 작전인데요.
역사적으로 모든 전쟁들이 이성적 또 상식적이라 하면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발생을 했었죠.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그랬고요. 또 지금 러시아도 오판을 해서 어떻게 좀 잘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 같다. 자, 이렇게 너무 쉽게 보다가 전쟁이 결국은 터진 거였었죠.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저기서 많은 이상 조짐과 또 경고,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무시하고 안 듣고 안 본다고 이게 해결이 되진 않죠. 별일 없을 거야. 자, 이런 막연한 낙관론 대신 지금 여러분이 작은 준비만 해도 든든하고요.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저희 책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상식량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비상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보여드렸었죠. 비상시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굳이 직장 때려치고 해외로 어디 도피를 한다던가 피난을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저희 전 영상과 책들 봐주시면 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정말 비상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